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풍수에서 물의 중요성,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만물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말하는 그 물하고 우리가 또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물하고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는 사실 이 바람과 물 그리고 땅, 산 이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운이 있냐 없냐 이것을 판단하는 건데, 풍수에서 말하는 물, 이 물 자체는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풍수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수라기보다 이 기운, 기의 원천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재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운, 그리고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기는 수지모, 기자 수지모라 그래서 이 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운이 있는데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반드시 기운이 있게 되는데, 이때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차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화산섬에 막 뜨거운 물, 온천수 이런 곳은 풍수에서 좋게 보지를 않아요. 아주 깨끗하면서 시원하고 청량한 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게 바닷물, 바다 굉장히 넓은 거,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이나 하천 아니면 호수, 저수지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작으면서 모여있는 물을 나타내는 것이지, 대수라 해서 큰 바다의 물, 이거는 또 풍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물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모이고 또 어떻게 빠져나가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어차피 풍수에서 배산임수라는 건 등에 산을 대고, 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여 있는 물이 더 좋은 것이냐, 흘러가는 물이 더 좋은 것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풍수에서는 대체로 흘러가면서 빠져나가는 물도 나쁘진 않지만 직수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요. 굽이굽이 사행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뱀이 막 가듯이 굽이굽이 구불구불 이렇게 해갖고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야지, 직수로 해서 쫙 빠져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산주수직, 산은 달리듯이 쭉 뻗으면 안 되고 물도 역시 수직으로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주수직이면 산은 그냥 달리듯이 내달아 쭉 일자로 뻗어 내려오고, 물도 직선으로 빠져나가면 종인기식. 종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숙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 곧장 쭉 빠지듯이 달려나가고 물이 직선으로 되게 되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기숙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청호경에 나오는 말인데, 일단 물이든 산이든 직선으로 쭉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구불구불. 산도 어떤 산 같은 경우는 급하게 쭉 절벽처럼 확 내려오는 산이 있고, 어떤 산은 굽이굽이, 그걸 용이라고 하는데, 용은 이제 용이 꿈틀거리는 그런 모양처럼 해서 하는 건데, 결국 이것은 물은 굽이굽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이런 식으로 굽이굽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은 좋은데, 쭉 직선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물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물도, 서울 한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한강 같은 경우도 저쪽 하남서부터 해서 그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내려오면서 결국은 잠실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압구정도 이렇게 돌아서 쭉 굽이굽이 이렇게 W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좋은데, 이제 김포, 그러니까 양천구서부터 김포 쪽으로는 또 쭉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한강을 북쪽에다 두고 있지만 김포나 부천 이런 데 양천구보다는
강남이 구비구비하기 때문에 강남이 훨씬 더 기운이 세고 부자들이 많은 이유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다. 물론 뭐 그게 100%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뭐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수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수도에 보면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파리 세느강이라든지 런던의 템즈강 그리고 워싱턴 포토맥강 이런 데 보면 다 굽이쳐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또 남북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동서로 흐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라든지 일부 다른 나라는 또 동서로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거는 조금 더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산주 수직 산이나 뭐 물이 그냥 곧장 달려가면 종인 기식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기생을 한다. 그런데 또 청호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가 서동이면 과라는 것은 이제 지나갈까지요. 그래서 물이 지나가는데 서쪽이나 동쪽으로 해서 지나가게 되면 수가 서동하면 재보가 무궁하다. 재물이 무궁무진하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구에 대해서 이 자전축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물이 지나갈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를 때 재물과 보석이 무궁무진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구의 자전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풍수는 지구과학이자 자연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축이 23.5도 이렇게 해서 기울어졌는데 결국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서쪽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구에 이제 똑바로 지구가 섰다 그러면 자전을 못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북과 도북이 있는데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서에서 동으로 되는 동서수나 서동수 같은 경우는 지구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만약에 남북으로 해서 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이거 자전축처럼 이런 식으로 남북으로 물이 위아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남북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연스럽게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니까 서에서 동으로 물이 흐르던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흐르던 그러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 기운이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각 가속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운이 부딪히기 때문에 지구가 천천히 자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24시간 동안 4만 킬로, 지구는 4만 킬로잖아요, 둘레가. 그러면 4만 킬로가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시속으로 따지면 무려 거의 1700km 가까운 속도로 1660km인데 뭐 60 몇 킬로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거의 1700 이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느끼냐? 지구가 크기도 하지만 물론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구가 큽니다. 그러면 이런 속도로 도는데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날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돌다가 멈추면 모든 사람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런 식으로 도는데 물이 이렇게 서동이나 동서로 흘러갔을 땐 자연스럽게 지구의 자전축의 기운에 따라서 돌기 때문에 기운 에너지가 모이는데 남북으로 되면 기운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실례로 들었을 때 전 세계 그 부자 나라들 보면 큰 강이 대체로 다 동서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동남아 같으면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데, 메콩강 이런 데, 그런데 또 차우프레아강, 태국 이런 데 보면 다 남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대체로 남북으로 흘러가는 데는 물은 있지만 크게 그 나라가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갈 때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때 이게 동서로 흘러가는 게 훨씬 더 기운이 모이고 좋다. 바로 청호경의 수가 서동이면 제법 무궁이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분들은
왜 동서로 안 하고 서동을 먼저 했을까? 이것은 중국의 곤륜산, 쿤밍에 있는데요. 이 곤륜산 이쪽서부터 해갖고 세계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 그쪽 그 운남성 쪽에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구의 지붕이라 그래서 중국은 그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 대부분이 다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황해 서해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하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론 황하강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양자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면 저쪽 스촨성서부터 해가지고서 상하이 중심으로 해갖고 빠져나가는데, 서해에서 동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원래 청호경이 옛날 한나라 때 청호 잘하는 사람, 청호 관청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잖아요, 지형이. 그래서 서쪽이 좀 낮고 동쪽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동서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중심으로 했을 때는 서동수가 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서수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이 한강 같은 경우도 양수리 이쪽에서 이제 북한과 남한강이 모여가지고 결국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서수로 보는데 결국 한강으로 중심으로 해서 동서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한강에 돈이 모이고 주변에,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수도가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한 10위 안에 뭐 10몇 위 정도 되는 거대 도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도 한강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란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은 굉장히 그냥 달리듯이 쭉 뻗어 내려오면 안 되고 구불구불해서 해야 천천히 물이 흘러가면서 기운이 모이고, 그리고 또 동서나 서쪽이나 동쪽으로 흐르든지 해야지 남북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은 기운이 있긴 있지만 동서서보다는 못하다. 그러면 이제 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강남도 테헤란로라든지 압구정도 다 보면 동서도로입니다. 종로, 충무로 다 동서로 도로가 되어 있죠. 남북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은 크게 이렇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남북으로 돼서 일부 빼놓고는 거의 동서도로나 동서수가 기운이 모이고 그래야만이 그쪽에 부자의 기운이 모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동서도로들이 대체로 다 보면 좋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중랑천이든지 안양천은 다 남북수거든요. 근데 중랑천 같은 경우 주변에도 물론 아파트 있고 사람들 많이 그쪽에서 모여 살고 있지만 이 동서로 흘러간 청계천 중심 아니면 양재천, 한강 중심보다는 훨씬 더 집값이라든지 모든 게 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또 물에 대해서 차차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한꺼번에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풍수라는 게 뭐 이 한자 의미만 좀 잘 이해하셔도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반풍수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묘자리 쓸 때 정말 정혈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썼을 때는 이제 반풍수에서 집안 망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풍수 전체를 그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정혈자리를 쫙 꽂아가지고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자리를 찾는다. 이거는 전문가들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어느 집에 샀을 때, 그러니까 피흉치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흉한 곳만 피한다 하더라도 풍수의 기본 원리를 그래도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자리가 좋은지 그러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북수보다는 동서수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 그거는 지구의 자전축 때문에 지구의 이제 지구과학 자연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 시간에 기는 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물과 수하고 기는 같이 간다. 그리고 물 모인데 기운이 모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